하루에 막 2번 오는 손님들도 있고, 배달로 막 200~300을 팔아버리니까 또 그냥 1억씩 나와. 직원의 아는 형, 그다음에 여사님의 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가맹점을 내달라고 막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지. 이런 한식으로 해외에 알리고 싶은 게 좀 궁극적인 목표지.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왜냐면 지금 구독자분들이 제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를 거고, 지금 뭐 단발성적인 영상으로만 저를 알 것 같은데, 일단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구독자분들이랑 공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집은 내가 이제 4살, 5살? 그때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완구점을 하시면서 돈을 좀 버셨었어. 그때 당시에.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5천 정도 버셨을 때니까 엄청 잘 버셨었지. 아버지가 원래 사업을 좀 하시면서, 완구 도매 사업을. 그러다가 이제 IMF가 오면서 좀 완전 한 방에 좀 망가진 케이스야, 우리 집은. IMF 때 아무래도 이제 집이 힘들어지고 아버지가 이제 사기도 당하고 하면서 이제 원래 좀 부유하게 살았다면 완전 극과 극의 이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거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난 지금도 아빠거든. 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 왜냐면은 아버지가 되게 지금까지도 일을 매일매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난 보고 자랐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들을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 나태해지지 않고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배웠다고 해야 될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거지. 그 가치가 100억 이상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수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예식장 아르바이트 또 10시까지 일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침 한 7시부터 10시까지 한 15시간 일을 하고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었지. 이제 노가다까지 가. 노가다를 가면은 일당이 세 그때. 그리고 시간이 빨리 끝나.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비도 좀 마련하고, 공부를 어쨌든 내가 안 하기로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뭐 부모님한테 뭐 이거 다 지원해달라 할 수가 민망하잖아. 부모님 공부하라고 하는데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나만의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때도 알바를 열심히 하면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고, 뭔가 돈을 받고 그러니까 뭔가 좋았어. 그리고 크게 이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구나 이런 거 간접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지.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 알바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빌런들도 많이 나타나잖아. 그런 거를 보면서도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저 사람은 왜 저걸 저렇게 할까 하면서 일에 대한 효율성과 이런 것들도 약간 중학교 때부터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문대로 가. 전문대 4년제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쌌어. 내 기준에는 한 학기에 400만 원 500만 원 이러는 건데, 근데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는 학비가 안 들어가잖아. 좀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전문대를 선택해서 갔던 거지. 이제 전문대를 가보니까 뭐랄까 내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랑 좀 달랐었어. 현실에 부딪힌 거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 우리 학교 앞에 보면은 술집이 있었거든. 거기서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내가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좀 이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좀 나한테 맡기고 이제 알바들도 좀 네가 좀 핸들링을 해줘라 라고 하면서 시급을 10,000원을 주셨던 거지. 아니 매니저로. 거의 좀 매니저급으로 바로 이제 써먹은 거지 나를. 그래서 어쨌든 뭐 매장 장사는 잘 됐고, 대학가 앞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거기서 열심히 알바를 했었지. 군대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 왜냐면은 집이 어쨌든 상황이 뭐 안 좋은 건 뭐 변함은 없었으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하셨는데 또 잘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나는 빨리 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군대 있을 때도 좀 강하게 들었었고, 군대에서 이제 조기 취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전역을 하자마자 탈북학을 했지.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만 하고 맨날 자소서 첨삭 받고 자격증 공부하고 유통관리사 공부하고, 그때 뭐 엑셀 할 줄도 몰랐었는데 엑셀 막 하고, 맨날 교수님들 찾아가서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 받고 막 하면서 엄청 열심히 준비했었지. 4월이었나 5월이었나 그 공채 시즌이었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때 GS 슈퍼바이저 지원을 하고 롯데 영업관리 이거를 지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두 군데 다 서류가 합격을 한 거야. 자소서가 아마 남들이랑 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내 삶을 써놨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래서 서류가 두 군데 합격을 했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GS는 2년제였는데 이 롯데는 4년제를 뽑는 전형이었거든. 근데 난 2년제잖아. 근데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합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 시스템이 좀 되게 지금처럼 뭔가 AI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롯데 합격을 했는데 이제 나는 와 대박이다 이거 합격이 왜 됐지? 하고 나도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인사팀에서 한 며칠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 자기들이 이제 4년제 전형인데 이제 너는 2년제지 않냐. 근데 자기들이 좀 실수로 이게 합격 처리가 된 것 같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건 뭐야? 안 된다 이거잖아.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고 있다. 근데 어쨌든 합격을 시켜주지 않았냐. 근데 저도 다른 데 합격을 했지만 지금 롯데 서류를 합격했기 때문에 면접 보는 거는 모든 것들을 롯데에만 집중을 해서 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도 면접 볼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면접 봐서 떨어지면 제가 더 이상 말괄부 안 하겠다. 회의를 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 해서 다음날 이제 전화가 왔었고 자기들 귀책 사유도 있으니까 면접 볼 기회는 드리겠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받고 면접 준비를 바로 들어갔죠. 면접을 보고 면접관님들이 봤을 때는 야 이놈 골 때리는 새끼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웃으면서 나왔었고 합격을 했고 때문에 이제 오픈 멤버로 근무를 하면서 또 저녁에 알바를 또 열심히 했고 회사 다니시면서 회사 알바도- 다니면서 알바했었어. 그때는 알바하고 주말에도 알바하고. 회사 다니시면서 알바랑 대리운전 같은 것도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좀 어렸을 때부터 내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내 마음 한켠에는 있었거든. 최소한의 내가 필요한 금액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뭐라도 내가 또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돈을 좀 악착같이 모았었지.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게 내가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야. 근데 이제 내 동기들은 경력직이고 막 토익도 막 900점 막 950점 막 대학도 막 4년제 막 짱짱하잖아 동기들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퇴근해 본 적이 없거든.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지. 동기들이 짬치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다 도맡아서 다 일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나만 또 진급 안 해주는 거야. 내 동기들 다 진급했는데. 억울한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아쉬웠던 마음이 크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만년 대리님이 계셨어. 그분이 나이가 40 몇 살인데 그분도 초대졸이야. 나랑 똑같은. 근데 대리인 거야 아직도. 이제 이 과장님들은 막 37, 막 38 이러는데 그 사람은 42인데 아직도 대리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한계성을 좀 느끼기도 했고,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일단 학벌이 또 안 되니까 아 이거 나 만년 대리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때려치고 장사해야겠다. 그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지. 그래서 한 3천 정도는 모아놨었어. 내가 이제 거기서 했던 업무가 준공 체크하고 그 매니저들 관리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소장님들, 인테리어 소장님들 얼마나 많이 컨택을 했겠어요. 공기 체크하고 하는 게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2년이 됐던 소장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1년 정도 다니고 그만두면서 닭갈비로 좀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해봐야겠다. 바로 이제 짐 싸서 거기로 내려가서 닭갈비 장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지. 돈이 내가 이제 3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소장님을 좀 섭외를 해서 자재나 이런 거 내가 좀 구매를 하고, 소장님 내가 인건비 측정해드릴 테니까 감리만 좀 해달라. 내가 나머지는 내가 같이 좀 하겠다. 그때는 뭐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닥은 뭘 해야 되는 건지, 벽체 전기는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전문가를 끼고 이제 같이 이제 인테리어를 셀프 인테리어 겸 해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하면서 좀 오픈을 했었고, 거기가 원래는 2천에 120짜리 자리였어. 근데 보증금 2천이면 내가 3천밖에 없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면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또 건물주를 찾아가서 100에 160으로 바꿔달라. 나 돈 없으니까. 근데 내가 자신은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자신 있었어. 그래서 1,000만 원당 내가 20만 원씩 월세를 더 드리겠다. 그러면은 보증금 100에 160으로 해달라. 처음엔 거절을 했고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특히 뭐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2번 3번 찾아가고 내가 이런 아이템 할 거고 잘할 수 있다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뻐 보였나 봐. 그래서 이제 100에 160으로 바꿔서 보증금은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 나머지 셀프로 했으니까 인테리어도 한 2천 정도에 할 수가 있었고, 기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화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중고로 겸사겸사 해서 돈 안 들이고 첫 창업을 어떻게 꾸역꾸역 할 수가 있었던 거지. 몸을 부딪혀서 3천만 원으로 창업하신 거네요. 그치, 그거는 진짜 갈아 넣어서 한 거지 사실은 완전히. 장사 처음에 잘 됐나요?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했다고 했잖아.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은연중에 홍보가 엄청 많이 됐어. 그리고 내가 그때 24 이럴 때니까 그때가 2015년도거든. 그러면은 우리 대학교 친구들도 나랑 동년배고 거기 또 아파트 상권이 쭉 있어요. 막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대학생 친구들한테도 막 여기 이제 오픈할 거니까 막 놀러 와라 하면서 좀 친근하게도 하고 하면서 홍보가 이미 오픈하기 전에 거의 다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오픈을 하자마자 줄을 섰어. 아 진짜요? 아예 한 달 내내 줄을 섰어.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산이면 완전 시골이잖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대 청년이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어. 그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어렸었으니까. 그 아줌마들이 날 엄청 이뻐했었어. 가면 내가 엄청 친근하게 하고 막 맥주 서비스로 주고 립 서비스도 좀 날려주고 알바들한테도 되게 친근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막 2번 오는 손님들도 있고. 그랬었어. 또 핵심 인물들 있잖아. 대학에 보면 핵심 뭐 총유학생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공략을 들어갔지 바로. 부녀 회장님 이런 분들 다 공략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닭갈비집이 나를 좀 도와줬던 것 같아 많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잘 자리를 잡아서 장사를 잘 했었지. 그렇게 내가 이제 1년 정도 닭갈비집에 장사를 하면서 또 우연찮은 계기로 과천에 보면 레츠런파크 경마장이라고 있어. 거기서 이제 좀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가서 또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었지. 과천도 처음에는 이제 적자 구간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닭갈비집으로 좀 생활이 되게끔 그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 수익 구조로 바꿔서 그 과천도 잘 되게 자리를 잡아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심심하잖아. 그래서 이제 배달을 시작해보게 된 거야. 이제 닭갈비 배달을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뭐 닭갈비 배달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좀 잘 돼서 하루에 한 50만 원, 60만 원씩 막 팔렸었어. 그러다 보니까 배달로 하니까는 그냥 매출이 이게 그냥 나오네.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좀 음식의 트렌드를 좀 알게 되기 시작했겠지. 그래서 삼겹 배달을 한번 해봐야겠어. 배달 삼겹 그때 한창 서울에서 처음에 이제 딱 유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거든. 그래서 배달 삼겹 브랜드 오빠삼이라고 있어.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냥 넣었는데, 그때 딱 필요한 거 철판대기 중고로 20만 원짜리 하나 산 거 있어. 우리 주방에 있으니까 거기다 그거 하나 설치하고 그걸로 그냥 삼겹만 구웠어. 그랬더니 그게 막 하루에 막 80만 원, 100만 원씩 팔리는 거야. 그냥 그때는 막 깃발 하나만 꽂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배달이 이렇게 잘 되네 하는 걸 그때 이제 처음 체감을 했고, 경마장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또 한식당을 운영을 했었거든. 이런 거 저런 거 메뉴 테스트 할 일이 내가 얼마나 많았겠어. 거기서 이제 게장이라든지 엄청나게 그때 이제 메뉴 개발을 하고 이랬었는데, 또 이제 게장을 내가 한번 해가지고 팔았어, 배달로.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홀 매출은 지금 100에서 150인데 배달로 막 2, 300을 팔아버리니까, 야 이거는 배달로 가야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홀도 어느 정도 되는데 배달 막 터져버리니까 이게 가게가 좀 쪼만하잖아.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고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일하는 애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홀을 접고 배달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2018년도에 메뉴 개발을 싹 끝내고, 이제 2019년도에 홀 매장을 배달 매장으로 바꿔서 오픈을 했는데, 더 좋아. 배달만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홀은 이제 아예 없고 막 하루에 300씩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익산에다가 깠어. 또 잘 돼. 막 그냥 월에 1억 파는 게 일이 아니야. 전주에다 똑같이 깠어. 또 그냥 1억씩 나와. 그래서 이 세 개의 매장에서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배달이 답이구나 를 이제 만들어 놨던 거지, 2019년도 초에.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는 뭐 여사님도 계실 거고 직원도 있을 거고, 그럼 직원의 아는 형, 그다음에 여사님의 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가맹점을 내달라고 막 하는 거야. 나 원래 프랜차이즈를 싫어했거든. 근데 너무 과도하게만 폭리를 취하지 않는 구조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지장 없게끔 만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또 운이 좋게 마침 다 장사가 직영점들이 다 잘 되니까 가맹점 10개까지가 좀 순탄하게 잘 갔었어. 3개의 브랜드로 하는데 한 매장에서 하는 거거든. 한 매장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집합의 형태로 엮이게만 하면은 사실상 뭐 손이 많이 가고 뭐 재료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식 베이스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뭐 돈가스도 한번 해보고, 닭갈비 뭐 죽도 해보고, 뭐 식혜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한 6가지를 붙일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다른 뭐 배달만 하는 한 가지 브랜드로 하는 사람들보다도 경쟁력이 훨씬 있었던 거지, 훨씬.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광고가 없이도 한 70개, 80개까지 매장이 확 늘어날 수가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 코로나가 거의 끝나기 전이었어. 이제 이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 체계로 바꾸기 시작했어. 쿠팡이츠가 등장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뭘 느꼈냐, 이렇게 수수료를 뜯어가다가는 배달 매장들이 이제 더 이상은 수익 구조를 많이 남길 수가 없겠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왜냐면 난 직영점을 하고 있으니까 알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야겠다. 배달 쪽으로는 검증을 끝냈으니까 이제는 다음 스텝인 홀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내가 2021년도지? 2021년도 말에 여기 강남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취미가 산책을 하면서 이제 월세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취미가 있거든. 여기는 얼마짜리지? 이 건물은 얼마지?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무권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하나 나온 거야. 그냥 전화를 해봤어. 거기 번호가 이제 주인 직접 임대 뭐 이런 거 있잖아. 물어봤지 얼마냐고. 나 여기서 밥집 하고 싶은데 권리금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권리금이 없으면 투자를 하고, 여기 조금만, 이 코로나라는 건 언젠가는 분명히 끝날 거라는 걸 알았지. 뭐 안 끝나면 우리 인구 다 전멸하게. 그래서 저기를 이제 무권리니까 바로 계약을 하고 렌트프리를 받고 이제 2022년도 이제 2월에 오픈을 하게 된 거지. 홀이 뭐 아니나 다를까 잘 되고 수익률 자체가 완전 달라, 완전.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배달 쪽보다도 홀에만 집중을 해서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앞으로도 홀에 계속 집중을 하실 난 홀로만. 여기 같은 경우도 거의 내가 이제
내 손끝 하나가 안 간 곳이 없지.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매장이 여긴 거지. 전라도식의 짜그리를 파는 거야. 짜그리는 충청도 음식이야. 근데 이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좀 바꿨다라는 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뭐 한옥 기와도 있고 안에 병풍도 있고 막 물레방아도 있고 이런 게 약간 들어갔을 때 전주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뭔가 그리고 대접받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 보면 막 노래도 가야금 노래 나오고 막 이래. 한 상 딱 받으면서 손님의 만족도도 높고 그거를 이제 실현을 시킨 거지. 브랜드 같은 경우에 소개를 짧게 하자면 혼자 이렇게 먹는 구성이 있는 거를 좀 선호하거든, 요새 세대들은. 그래서 그런 세대에 맞게끔 좀 이렇게 한상 구성으로 해서 만든 브랜드고, 보면 이제 덮밥 종류도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짜그리도 지금 이제 또 보강을 해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한상. 근데 가격대는 높지 않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 이런 홀매장들을 좀 많이 만들고 이런 한식으로 해외에 알리고 싶은 게 좀 궁극적인 목표지.